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의사 선생님이신 송모 선생님의 다음 브런치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의 병인가 히포크라테스와 허준이 옳았다 라는 제목의 다음 브런치 글인데 이 글의 특이한 점은 양방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음식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상관이 없다. 아무거나 일단 다 골고루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도 음식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송무호 의사 선생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음식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다음 브런치 글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인데요. 오늘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유병률과 병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얘기들, 다른 자가면역 질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활막의 염증으로 시작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기전, 생리, 병리 현상, 증상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니까 약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약들이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아픈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되게 하는 약이라 약효가 있을 때는 좀 괜찮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파서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없다. 따라서 증상 완화를 위해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약물 부작용으로 또 다른 병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추가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물 부작용이 중간에 나타나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이 추가되면서 약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힘든 상황으로 계속 접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약들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소염진통제라고 불리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진통제, 장기간 사용 시 위장, 간, 콩팥, 신장이 상하게 된다. 이 소염 진통제 역시 장기간 사용 시 이렇게 내부 장기가 성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죠. 메토트렉세트를 비롯한 이런 항류마티스 약제, 디마드라고 하는 항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설파살라진, 레플로노마이드, 메토트렉세이트,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들. 이런 항류마티스 약제들은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억제하는 약들이죠. 면역을 악화시키는 약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류마티스 약들은 거꾸로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 항류마티스 약들을 계속 장기간 복용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을 약화시킨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것도 장기간으로. 그래서 이런 독한 약들을 장기간 쓰게 되면 간독성, 골수억제, 탈모,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세균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감염병과 폐렴이 발생하거나 또는 결핵이나 대상포진, 간염이 재발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건 면역저하로 인한 암 발생 증가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면역력 저하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괜찮은데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암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긴 시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면역이 저하돼서 긴 시간 면역이 저하되다 보니까 암이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암이 생기는 이런 가장 안 좋은 경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감염병이나 폐렴 발생하는 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결국에 폐로 침범되는 이런 염증 반응, 마지막에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에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폐렴이 발생하거나 각종 감염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요. 왜? 오랫동안 약을 면역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에 의존한 현대의학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공된 음식과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식품으로 식단을 바꾸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의 근본 원인은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자연적인 식품을 섭취한다.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식품으로 식단을 바꾸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칼럼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기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긴다. 동물성 단백질 및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장의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점막세포에 염증이 생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중 1차 방어막의 역할을 하는 장의 점막세포는 단일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세포들 사이의 간극인 친밀결합이 약해지면서 그 틈으로 여러가지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는 소위 장누수 현상이 생긴다. 이 장누수 현상이 유발됨으로써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 상황이 면역 반응이 일으킨다. 그러면서 항원인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분자를 가진 인체 조직을 항원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장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면역 상태에 교란이 발생하고 내 몸의 관절 활막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단백질과 포화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류마티스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그와 반대로 싱싱한 과일과 채소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폴리페놀, 비타민 C와 E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킨다.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서양의학을 전공하고 계신 양방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이해서 오늘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눠서 한쪽 채식, 나머지는 일반식을 해서 두 그룹을 비교하면은 채식을 한 그룹이 모닝 스티프니스, 조조강직이나 통증 부종, CRP, ESR 같은 염증치가 호전된다. 식사를 바꾸지 않는 한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계속 그 식단으로 채식으로 유지하면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죠. 중등도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도 채식을 4주간 해보면 CRP와 염증 수치와 류마티스 인자도 좋아진다. 그래서 중증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증상 완화에도 이런 식이요법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여기입니다. 채식을 하면 식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장내 유익균의 번식은 억제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장내 유익균은 증식시킴으로써 장을 건강하게 하므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 증상도 같이 좋아진다. 루푸스나 강행성 척추염 등등 기타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 이제 적어주신 내용 보면은 의사인 나도 직접 환자들에게 시도해보기 전까지 안 믿었다. 채식으로 류마티스 관절 환자 치료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다. 75세 여자 환자분, 이 MCP 조인트 그리고 PIP 조인트에 극심한 염증 반응이 나오고 있죠. 발적, 부종, 염증 현상. 동물성 식품을 배제한 완전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니까 2주 후에 이렇게 호전된, 이렇게 극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식단을 바꾼 다음에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분들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볼 때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허준이 강조한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약식 동원 이런 말들이 결국 현대에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병이 낫지 않는 약을 평생 먹으라고 권할 게 아니라 병의 원인 치료에 접근하는 채식으로 식사를 바꿔서 치유의 가능성을 높여보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약보다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굉장히 좋은 내용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에 대한 연결 링크를 같이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링크 클릭하시고 한 번씩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유정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